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는 많은 곳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면역 기능하고 많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영유아들이 설사를 굉장히 많이 해서 사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가 아연 보충을 해주면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고, 심지어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그런 지속성 설사하는 어린아이들한테 치료제로서 인정을 받기까지 했었거든요. 더불어서 이거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데도 면역 기능 개선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드름 나는데도 이런 그 환홍을 하는 이런 여드름에도 좀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고, 염증이 생기는. 예, 네. 심지어는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그런 환자들 먹게 되면 그 밖에서부터 오는 기회 감염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아주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세 번째 별명은 특별히 또 우리 권 박사님께서 힌트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사람 카사노바 아시죠? 이 카사노바는 이것이 많은 음식을 즐기기로 유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아연을 카사노바의 미네랄이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카사노바입니다. 뭐 딱 나오지요? 네. 태신랑들 눈 반짝거리고. 네. 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예, 카사노바 하면은 뭐 생각나는 게 네. 제가 뭐 간접적으로 이제 우유에 쇠고기 말아가지고 먹겠습니다. 아니 그냥 이대근 씨가 갑자기 제가 네. 그렇다면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무슨 미네랄? 힘. 힘 미네랄. 성 미네랄. 네. 성미네랄. 얀도. 말음이 안 돼. 자, 그러면 공개해볼까요? 예. 예. 자, 역시. 역시. 네. 대단한 미네랄이죠. 네, 그 아마 반짝거리는 것만큼 남성들의 관심이 많은 성미네랄인데요. 남성들 관심 있는 이유는 이게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주고요. 특히 정자수랑도 관련이 돼서 불임 있는 사람들 조사해보면 그 아연이 떨어져서 야, 정자수가 적거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불임 환자들 같은 경우를 아연을 주어봤어요. 이제 불임 원인이 남성들의 그 정자수나 운동수에 관계 있는 사람들을 주고 나서 한참 뒤에 조사를 해봤더니 아연을 투여한 군에서 정자수도 많아지고 운동력도 좋아지는 걸 확인한 걸 보면 아마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임신부도 아연을 많이 섭취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예. 이유가 있죠. 당연하죠. 그 네. 임신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 관련되는데 그 태아를 갖고 있게 되죠. 그러다 보면 태아가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 아기가 크질 않게 되고 그 아기가 태어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감염성 질환이나 이런 걸 잘 걸리게 되죠. 특히 또 여성분 자체로도 그런 월경 관련된 불순이라든지 또 생리전 증후군 또는 폐경 이후에 그런 호르몬들하고 관련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미네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성장 미네랄이고 치료 미네랄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 미네랄. 이렇게 이런 아연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 지금부터 체크리스트를 좀 작성을 해봤거든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도 예. 함께 따라 하시고요. 네. 저희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당신도 아연이 부족하십니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설문입니다. 첫 번째, 피부 머리카락이 거칠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없이 손톱이 잘 부서진다. 세 번째, 감기에 잘 걸리는 편이다. 네 번째. 상처 회복이 느리다. 자, 해당 사항 있으신 분. 저는 손톱이 잘 부러지고요. 손톱이 잘 머리카락도 부러지고. 좀 거친 편이에요. 혹시 예전에도 그러셨어요? 아니면 가연이 낳고? 아니 계속 좀 그런 편이었어요. 근데 손톱은 아기 낳고 길러보진 않았는데 그냥 워낙에 잘 부셔져서 잘 자르는 편이었거든요. 저는 머릿결이 예전 같지 않아요. 이게 나이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가지 중에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손톱이 뭐 너무 잘 자라고, 뭐, 피부도 나이에 비해서는 괜찮은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와이프가요. 결혼해도 막 매니큐어를 진하게 바르는 거예요. 너 왜 처녀 때처럼 그러냐, 유부녀가. 알고 봤더니 손톱이 부러져가지고. 양하면 발라요. 그럴 수 있어요. 발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는. 이런 증상과 아연 부족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네, 그 머리카락하고 손톱도 이 케라틴이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 합성에 이 아연이 관여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한 그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이게 거식증 환자입니다. 그 거식증이라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시피 먹는 걸 거부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영양 결핍이 오는데 이 손에 이런 피부 발진들이 많이 생기고요. 머리카락도 보면 빠져 보이고 가늘어 보이고 색이 이렇게 바뀌어 보이는 정도로 머리카락이나 피부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심하면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상처는 그렇게 막 오래 막 잘 안 아물고 막 이런 건 아닌데 멍이 굉장히 쉽게 들고 멍은 좀 들면 좀 오래 가요.
그런 이거는 것도 또 예. 아연과 이게 그 감기 걸리고 이런 상처라고 이제 관련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면역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잘 생길 수 있죠. 즉 면역 기능이라는 건 방어력인데 방어력이 깨지게 되니까 잘 생길 수 있고 그런 상피 세포들이 잘 재생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늦어지게 되니까 상처 치유가 아무래도 좀 늦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가볼까요? 네. 자, 몸속에 2g 존재하는 이 소량의 아연입니다. 아연이 네. 부족하면은 무슨 질환을 불러일으킬까요? 예. 아연이 성장 호르몬이니까 아연이 부족하면 아이들이 잘 안 클 것 같아요. 성장 장애가 온다. 그리고 또 아연이 치료 미네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드름 같은 게 많이 날 것 같은데 아연이 부족하면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머리카락이 푸석해지고 네. 결국은 탈모로 진행되고 예. 이게 또 정신적으로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민해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까 봤지만 그 면역력이 모자라면 그 만성 질환 병에 이제 노출이 돼 있는 잦은 병이 많을 것 같다. 뭐 감기든 감기,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질병에. 짐작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네. 실제로 이제 아연이 부족할 경우에 어떤 질환이 생깁니까? 네, 아까 별명들을 많이 지어주셨는데 처음에 성장 미네랄이라고 했다시피 네. 성장이 관련돼서 이런 단백질 합성들이 돼야 되는데 단백질 합성들이 장애가 오니까 성장에 장애가 오고 성장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이 키 같은 것들이 안 크게 될 수가 있고요. 발육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정신적으로 뇌에도 영향을 줘서 신경계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행동 장애까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아까 얘기한 중금속 같은 게 쌓여서 그런 문제도 일으킬 수 있겠고요. 네.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피부 트러블하고도 상관이 있으니까 뭐 피부염이라든가 요즘 특히 그 어린이들 그 만성 아토피 같은 아토피. 거 이런 것들도 아연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에는 이제 아토피 피부염에 이제 그 아연이 포함된 연고들을 많이 쓰기도 했었죠. 근데 최근에는 뭐 더 좋은 연고들이 있어 쓸 수는 있는데 그런 면에 사용도 했었고요. 그래서 피부염 중에서도 아까 그 거식 중에 보는 화면처럼 이런 유전적 질환도 있습니다. 아연이 흡수 장애가 와서 예. 그게 왔을 때는 뭐 손발에 수포까지 오고 머리카락까지 빠지는 현상, 입주위도 수포가 오고 이런 것들이 오는 것처럼 피부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게 카사노마 미네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부족하면은 역으로 성기능 장애가 올 수도 있겠네요. 이게 충분히 올 수가 있죠. 남성 호르몬들에 관련돼서 충분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더불어서 강병규 씨한테도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몸에서 잠깐만요. 지금 뭐 가사도 뭐 나오고 성기능 나오는데 저한테 또 갑자기. 우리 몸에 아연이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어디인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심장? 가슴? 네. 얘기 나왔습니다만 전립선이 제일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한 10배 정도 많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남성 호르몬들, 정자수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되니까 성적 기능에 물론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전립선 암 환자들을 조사를 해보면 암 환자들에서 아연 농도가 상당히 낮아져 있는 걸 발견되는 걸 보면 아연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과연 여러분의 몸속, 과연 우리 본인들의 몸속에는 아연 공장들은 어떻게 잘 잡고 있을지 비타민 기자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보시죠.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아연 검사 현장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가족들의 몸속 아연의 양을 살펴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의 경고 시리즈 내용의 중심 바로 중금속과 미네랄이었는데요. 이 두 강력한 라이벌은 몸속에서 어떤 작용을 할까요? 미네랄은 중금속의 축적을 막아주기도 하지만 미네랄이 결핍되면 중금속이 축적되기 쉬우니까 조심해야 해요. 중금속 축적, 미네랄 결핍이 의심된다면 모발 검사를 통해 그 원인을 알 수 있어요. 모발 검사는 가까운 병원의 내과나 소아과에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검사 대상, 아연이